자, 이번에는 시행령 3조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은 통상 출제 유형이 사지선다형으로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출제 유형은 일반 사지선다형으로 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단 박스형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이걸 공부할 때는 항시 제가 연상법 먼저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비군 지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좀 그려 가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법은 법조항대로 외우고, 령은 령조항대로 외우고, 칙은 칙조항대로 외워라. 그래서 이 시행령 목록을 이렇게 쭉 제시된 것을 이 공란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런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상법이 되고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군 대원으로 이제 지원인데, 모든 법에서 의무자는 남성이에요, 남성.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든 법에서 의무자는 남성으로 표현이 되고요. 지원은 국민으로 표현이 돼도 되고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남성, 여성 이런 모든 표현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비군 대원 지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렸죠.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하고 직장하고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놓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화나는 게, 예비군 대원 지원에서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장으로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사지선다형이지만 잘 놓치고, 시험 보고 나서 꼭 정말 성질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장장을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표현해가지고 오답 주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예비군 대원 지원 시행령 3조에서는 지역과 직장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자, 이번에 시행령 3조 예비군 대원 지원의 1항이 바뀌었죠. 과거는 최선해 18세 이상인데 이게 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해를 달로 오답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유효합니다. 이 달로 오답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최선일 18세 이상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은 지원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박스에서 보시죠. 그래서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역 예비군의 경우와 직장 예비군의 경우와 지원 절차가 틀리다.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 이걸 앞으로 줄여서 거지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지중을 거쳐서 반드시 지병장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절차상으로는 맞지만은 지병장이 최종 그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병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가끔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목에서는 포함은 제외는 포함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출제관들이 바꿔요. 할 말이 없죠. 명확한 오답이니까. 포함과 제외는 분명히 틀리니까. 우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포함.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게 뭔가. 자,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병무지청장 나오면은 무조건 가로에 나오면은 포함이다. 전자문서 나오면은 포함이다. 출장소장 나오면 포함이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에서 가로 안에 나오면 무조건 포함이다. 행정시장 나오면은 무조건 포함이다. 보상에서 가로가 많이 나와요. 이 보상은 이제 예비군법에서는 3가지 보상이 있고 병역법에서는 이제 2가지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보상에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보상에 가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로 나오면은 무조건 포함이다. 그런데 하나 빼고 있다. 그게 병역법 75조 1항에서 가로에 제외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 보상에서 가로 나오면은 포함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지역예비군은 거지중 거쳐 지병장, 직장예비군은 그 대신 직장장에게 제출을 한다. 물론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거쳐서 제출을 하겠죠.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는 직장장이기 때문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비군 이 지원 분야에서 이 직장예비군 지휘관 이거 못 봐가지고 놓친 한 문제를 혼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는 직장예비군 지휘관이라는 거 없다. 용어 자체가 없다. 그걸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망은 이 지원해서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서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딱 2년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지원하여 딱 2년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을 쓴다면은 지원하여 딱 2년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2년이 통상 3년으로 오답이 잘 나와요. 요건 69회 21년 10월 달에 본 내용에서도 이 2년이 3년으로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라고 가끔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놓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하여 딱 2년이다. 그리고 본인 이 단서 조항에서 본인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문지에서 지원 예비군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은 그냥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딱 2년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예비군 조직이다라고 그러면서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날날 8년이 섭섭하죠. 이 사람들은 8년인데 이 사람은 2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문지에서 지원 예비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출제가 되면은
지원하여가 생략돼도 된다. 그러나 예비군 조직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지원하여가 빠지면은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년짜리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의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항은 예비군 지원 예비군의 종료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박스 안을 보면은 지역 예비군이 종료되는 경우는 지원 당시에 동읍면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로 옮긴 경우. 그리고 감옥에서 이 외를 가끔 내로, 가끔도 아니에요. 아주 자주 외냐 내냐를 가지고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 예비군은 당외거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외를 봐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는 이 지역 예비군을 또 직장 예비군으로 오답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 예비군은 당외거다. 그리고 직장 예비군은 퇴위 전이다. 퇴직이나 전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원 예비군의 복무 종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당외거 퇴전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자, 5항은 이제 여러분들처럼 예비군 지휘관이나 침대 7급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원래는 예비군 조직에서 자기 예비역 장준부는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간이 연령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예비군으로 편성해야죠. 이 사람들도 지원 예비군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재직 기간 동안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놓치죠. 그 다음에 대상 자체가 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법 3조 1항 1호가 아까 뭐였죠? 여기서 예비역 장준부죠. 그러니까 예비역 장준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원래 예비군이죠. 원래 예비군.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용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잠깐만요.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제기동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제기동력 보면은 1호선이죠, 1호선. 이 1호선에 제기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제기동력이 1호선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기동력 1호선 맞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을 얘기를 하냐면 재직 기간 동안 편성하라. 제기동. 그리고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한으로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단어가 제기동력을 1호선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기동 1호R을 꼭 봐주셔야 된다. 대상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 즉 7급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5급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모로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분들이 이 분들은 무조건 재직 기간 동안 편성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기동 1호화를 꼭 보셔야 되고요.
이 뽑는 예비전력기구의 참모는 국방개혁에 관한 시행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개시행령이다. 예비전력 선발 규칙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동 1호와 지휘관 국개시행령 참모 이렇게 되고요. 통상 출제는 예비군 지휘관은 잘 안 나오고 참모 한 명만 이렇게 끌고 와서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지원 예비군 편입 시행 규칙을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이 항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놓쳤네요. 이 항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지역 예비군은 거지 중 거처 지병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직장 예비군 직장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이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원할 때 편입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입지원서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다. 앞으로 서류 나오면은 예비군법뿐만이 아니라 병역법에 가서도 서류 나오면은 무조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다. 하여튼 지원서 무슨 서류 나오면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병역법에 가면은 병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여기서 미성년자가 생략되면 안 되죠. 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가 없어요. 미성년자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친권자나 후견인 중에서 하나 생략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X예요. 그런데 응용해가지고 미성년자는 인 A씨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응용이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또 조금 웃기는 경우이지만 이건 반드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고 가야 될 부분인데요. 예비군에서는요, 아주 특징적인 게 이 동격인 경우에 앞뒷말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지역 예비군은 거지 중 거쳐서 지병장, 직장 예비군은 직장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미친우동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고 해가지고 먼저 문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격인 경우에 문장을 이렇게 흔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장을 흔들 때, 즉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던 문장에서 틀려요. 문장이.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가지고 오답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무슨 말이냐, 동격인 내용의 문장을 앞뒤로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잘 안 보던 문장, 즉 딴 데서 막 섞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자체의 오답이 있지 않고요, 그 주변에 오답을 숨겨 놓습니다. 이거는 예비군법 출제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벌써 미성년자를 먼저 꺼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고, 이 자체가 틀리죠.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강제 규정인데 할 수 있고에서 틀렸죠. 이미. 그리고 모든
서류는 국방부령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흔들어 놓고 입고해서 오답 주고 대통령령으로 오답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변을 수색해라. 그 자체에서 오답을 주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행규칙 2조 지원예비군 지원자의 편입입니다. 자, 이 시행규칙 2조에서는 1항과 2항은 편입지원서를 얘기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3항과 4항은 연장지원서를 얘기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편입지원서냐 연장지원서를 잘 바꿔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1항에서 보면은 말이 비슷하거든요. 1항에서 보면은 지병장, 직장장, 아까 지병장하고 직장장이 결정권자라고 그랬죠. 그 이 사람이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편입 여부 결본통으로 잡으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장을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주면 여러분들 잘 못 잡아요. 직장예비군 지휘관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며칠 이내 보내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15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답이죠. 요번에 69회 때는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를 수임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오답을 줬어요. 자, 이 항은 그러면 이 복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지원하여 딱 2년이라고 그랬죠. 딱 2년. 그 지원하여 딱 2년이 되는 기준 날짜가 언제냐 하면 편입을 결정한 날이다. 오답 잘 나오는 거는 다음 날로 오답 잘 나와요. 4번 나왔죠? 벌써 최근에도. 요번 69에도 다음 날로 오답을 줬어요. 그래서 편입을 결정한 날이다. 한 날. 어떨 때는 뭐 신청한 날이라고 오답을 주기도 하고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통보한 날로도 오답이 나올 확률이 앞으로 있습니다. 자, 1항, 2항은 편입을 얘기를 한다. 얘기를 했죠. 3항, 4항은 뭐 얘기한다고 그랬죠? 연장을 얘기를 한다. 즉, 편입을 해서 2년 복무한 사람이 추가로 복무를 더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 지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항, 2항은 편입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3항, 4항은 연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말만 편입 지원서냐 연장 지원서냐지 말은 똑같아요. 즉 3항에서 연장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 똑같습니다. 거지중거처 지병장, 직장은 직장장. 말이 똑같죠? 달라지는 거 아까 예비군 지원 편입 지원 절차에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편입 지원서냐 연장 지원서냐 이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출제가 안 들어온 오답 포인트로 엄청 많이 이걸 잡습니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거지중거처 지병장 지역예비군 같은 경우를 뭐 수임장으로 또는 어떤 경우는 아까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끝을 맺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직장 예비군은 여기서는 반드시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 4항에서는 자, 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 또 통보에 대한 거예요. 지병장과 직장장은 복무 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연장 여부 결본통. 말이 똑같죠. 1항에서 편입 여부 결본통. 연장 여부 결본통.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에 특이한 오답이 나온 게 본인 또는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오답을 준 적도 있어요. 이때도 학생들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은 지저분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정말 지저분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서부터 편입지원서냐 연장지원서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읽은 겁니다. 지병장과 직장장 오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2조 3항 이거는 뭐 별 큰 의미가 없겠지. 예비군의 편입지원서를 받았을 땐 편입 여부 결번통 오케이 맞다. 자 지원하여 편입된 사람은 편입을 결정한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날 오답 나왔으니까 이건 금방 식별 X. 그 다음에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연장지원서죠. 연장 지원을 하는 사람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2조 1항에 따라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지원서를 직장의 경우 직장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특이하게 없는 걸로 보고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자, 라항에서 본인 또는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이건 아니야. X. 그러니까 답을 뭐로 골랐냐면 2개로 골랐습니다. 2개로. 그런데 정답을 발표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4개라는 거예요. 학생들 엄청 당황했죠. 아니 이게 왜 4개가 되지? 그랬더니 세상에 예비군법 시행규칙 2조 3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2조 1항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편입지원서는 시행규칙 2조 1항이죠. 1항. 연장지원서는 시행규칙 2조 3항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이 2개 밑줄 쳐놨죠. 이걸 바꾼 거예요. 참 당황들 많이 하고 항의가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야, 이 법조항까지 이거 다 외워야 되냐? 고민되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다 이게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 출제관들이나 이때 이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의 그 출제관의 얘기를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 세부 내용은 제가 강의 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강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바꿀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만들 때는 출제관들도 들어가지만 감수관들이 들어가요. 감수관들이 전기수 1등에서 10등 했던 지역예비군 중에서 지역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1등에서부터 10등 했던 사람을 5개 조로 편성을 해요. 2명씩.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1개 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제관들이 문제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학원가에서 논란이 됩니다. 이 학원가에서 이런 문제는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제관들 절대 출제 안 해요. 당시에 이 조항 바꾼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누가 출제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략돼 가지고 이런 황당한 문제가 됐는지도 제가 알지만 여기서 얘기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조항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그 당시에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렇게 항의가 많았던 것들은 출제관 육본에서 이걸 자료 관리하는 분이 있죠. 선발장교겠죠. 뭐 그분들이 빨간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논란이 심했던 문제들은 미리 주면서 이런 문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거의 100% 틀렸다고 봐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찍으신 분들은 맞았어요. 그러나 정식 풀으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안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행령 4조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자, 연습장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비군 조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역법에 따른 세명이라고 그랬죠? 이 세 부류. 그 다음에 자, 국민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03조. 그 다음에 다만 비대 기관병도 조직이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 시에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이 지난 예비군, 즉 8년이 지난 예비군도 조직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병국지선 다만 비대 기관병도 조직이 있다 하면은 다음에 지원 파트가 나오고 비대 기관병이 나온다.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교재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섞어놨나, 영어고 치고고 왜 이렇게 섞어놨나, 이렇게 암기하기 힘들게 그냥 순서대로 해놓지. 그러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 파트 같은 파트에서 한 문제씩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연상법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교재 구성을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할 때요, 저 혼자만의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구성할 때에 구성할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 중에 수석이 나왔고요, 4등이 나왔고요, 6등이 나왔고요, 8등이 나왔어요. 1, 4, 6, 8등이 전체에서 4명이 다 나왔어요. 저로서는 아주 매우 영광이었죠. 그분들이 연상법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암기가 쉽다. 라는 의견을 수없이 토의를 하고 사진으로 주고받고 만든 이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상법을 하기도 좋고 암기하기도 좋게 이 교재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 4조에서 비대기관병은 어떤 경우에 비상사태 시 대통령령으로 따라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이죠. 장준부는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죠. 자, 1호는 평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2호는 전사비 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는 적 또는 반국가단체, 반정부단체는 우리 국민이라고 그랬죠.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장공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점 또는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산악으로 둘러싸인 리동 지역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비군 자원만으로 해당 지역의 방위에 예비군 부대 편성이 곤란한 경우,
첫날 말씀드렸죠. 정의에서 예비군 자원과 예비군 대원은 틀리다. 예비군 자원은 3조 1항 본문 즉 병국지선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비군 대원은 지원하여 예비군 된 사람도 예비군 대원으로 되기 때문에 예비군 대원과 자원은 틀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간이 지난 병 출신을 늘릴 수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주지단위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절차는 이제 훈령에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병무청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민방위대에 대해서 예비군으로 편입시킬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주소나 거주지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 우리는 그냥 앞으로 행정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장관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입을 해요. 그건 뭐 훈령에 가서 자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항은 이제 공고를 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공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국방부 장관이 공고한다. 즉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병이죠. 기간에 있는 사람은 예비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미리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은 장관이 2호 3호에 지난 병을 대지필할 때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 신방적 공고하라라고 공부하십시오.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다 일간신문입니다. 신문은 다 일간신문이고요. 배포는 다 전국적입니다. 지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이다. 그래서 장관은 대지필 신방적 공고하라. 이거는 출제가 잘 최근에는 안 되는데 과거에 출제됐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했던 부분이 바로 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4번 주면서 가로를 줬는데 자, 1항에서 A를 강한 지역, 4항에서 해안 지역. 나머지는 예비군 자원, 장관 동일하죠. 헷갈리죠. 공부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게 강한 지역이었나 해안 지역이었나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요렇게도 오답이 출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도 골치가 아팠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예비군 지원하고 비대 기관병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비군 편성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자, 이 이후부터는 예비군 편성입니다. 조직과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비군 편성 및 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